나보다 먼저 나의 길을 걸어본 사람 선배. 길을 찾는 후배를 위해 길을 찾은 선배들이 모였습니다. 내가 찾던 선배와의 랜선 만남. SK텔레콤 선배 박람회. 언택트 시대, 어디서나 서로를 이어주는 소통의 기술로 대한민국 20대와 그 길을 응원하는 선배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드라마 만드는 사람이고요. 기획자고 현재 히든 시퀀스라는 드라마 제작사를 운영하고 있는 PD 선배예요. 한 분씩 좀 인사들은 했으면 좋겠어요. 정유진 후배님? 네, 반갑습니다. 조아영 후배님, 윤계현 후배님, 네. 이근우 후배님,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나 나보다 더 오랫동안 꿈을 꿔와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 앞에서 기죽지 않고 도전할 수 있었던 마음가짐의 근본은 뭔가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어느 사회를 가든 어느 조직을 가든 랭킹이라는 것은 분명히 인정하기 싫지만 존재하는 거고, 나만 제일 무능해요. 특히 사회초년병인데 어떻게 그러면 얼마나 잘났어요? 처음부터 착착착해요? 그런 드라마를 제가 하기 싫어서 미생을 기획한 거예요. 거짓말이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계속 따라다녔던 꼬리표가 너는 야다 출신이잖아, 너는 딴따라잖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었겠죠. 다 처음이고 다 어설프고 너무 두렵고 다음날 회사 가기가 싫어요. 오히려 그거를 되게 좀 처음에는 컴플렉스라고 생각하고 대단히 불편하게 생각했었던 건 사실인데요.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 해서든 티를 안 내고 싶었어요. 제가 삶의 경험은 있기 때문에 뭔지는 알아듣겠는데, 그러면 너무 공부는 부족하잖아요. 근데 그 테크닉은 사실은 조금만 그 사회에 들어갔을 때도 비로소 열심히 공부하면 금방 익혀져요. 왜? 현업에 있으니까. 그거는 저만 극복 선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금 존재하는 선배들이 다 극복 선배죠. 자, 또 질문하실 분 없어요? 자, 이혜린 후배. 저는 지금 2학년인데요. 나중에 PD를 할 때 도움이 될 만한 기교과 활동은 어떤 게 있는지. 여러분들이 구글링을 해서 바로 어떤 결과를 이뤄내고 이거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무슨 정답이 루트가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어떤 자격증 혹은 학위 이런 걸로 사람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필요 없어요.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하면 좋겠는 거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영화를 많이 보건,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어떤 식견을 가지건, 좀 그런 누적시키는 시간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영화 동아리를 가는 것도 좋고, 뭐 다 그런 거를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자꾸 실험하는 거는 학생 때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뭐든 해보세요. 자기가 뭐 작은 시나리오를 써보든. 그 다음에 지하철 타서 핸드폰만 보지 말고 제발 사람을 좀 관찰을 하세요. 저 사람은 어떤 사연을 가졌길래 여기에서 타서 어떤 역에서 타서 어떤 역에서 내릴까? 왜 표정이 저렇게 어두울까? 일상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한국 사회 자체에 대해서 자기만의 시각을 가지고 계속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중을 만나는 일이고 그 대중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그 간극을 다 촘촘히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듀서는 사람, 그리고 한국 사회, 그 다음에 자기만의 무기,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고맙고요. 꼭 저는 진심으로 얘기한 거니까 꼭 연락하세요.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이메일 보내면 다 만나준다고. 네, 다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극복 선배 이재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멋진 분들 많이 오셨는데 오늘 도전 선배로 임하게 된 공돌이 용달이라고 하고요.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활동 중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한 분씩 질문 있으시면 이렇게 손 들어주시면 제가 이렇게 지목을 해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한성영님께서 네, 질문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질문 올라왔던 것 중에 유튜브를 한다고 했던 학생인데요. 네. 3개월 동안 했는데 그 1만 명을 찍게 됐는데 이제 외국어 쪽 컨텐츠를 하고 있거든요. 컨텐츠를 고민할 때 되게 생각해야 될 게 많고 이게 시간도 되게 많이 걸리는 것 같아서 용달님은 이제 컨텐츠 기획을 하실 때 어느 곳에서 정보를 찾거나 어떻게 기획을 하시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을 그게 진짜 어렵거든요. 기획하는 게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걸로 경쟁력 얻는 게 정말 어려운데 네. 저는 제가 영상이 한 일주일 동안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시간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저는 전업 유튜버이기 때문에 또 시간이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해서 고민한 적도 있고 그렇게 고민을 3, 4일, 5일 동안도 한 적이 있는데 정보는 사실 제가 그냥 뭐 크게 노하우가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일상생활 하다가 생각나는 것들 좀 메모하고 해외 유튜버든 국내 유튜버든 좀 영상들 이거 아이디어 될 것 같은데 하는 것들 좀 정보 같은 거 좀 모아두고 그런 것들 좀 스크립트 보면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같은 맥락, 그러니까 좀 구독자가 조금 있으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저는 또 제보를 받습니다. 그 제보 구글 설문지 등록을 해놔서 제보를 또 받으면서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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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준비한 질문 중에서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걸 하고 싶지만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이제 좋아하는 거를 찾았냐? 우연으로 찾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뭐 봉사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서 연합 봉사 동아리에 들어와서 봉사도 해봤고 그리고 디자인 같은 것도 따로 시간에 내서 좀 더 공부를 했습니다. 영상 편집도 좀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때 인턴을 또 했던 거예요, 제가. 그런 것들을 계속 많이 뭔가 도전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그런 도전들을 계속 하고 하다가도 이게 내 길 아닌 것 같은데? 이것도 내 길 아닌 것 같은데? 계속 그런 생각들이 쌓여가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과학 유튜버가 돼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그러니까 제가 이제 유튜브 과학, 공학, 대중화 유튜브인 이제 긱불 회사에서 편집자로 일을 하다가 복학 한 학기 남겨두고 그냥 마음 편히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을 했죠. 근데 그때 제가 좋아했던 디자인 그리고 제가 좋아했던 과학 이거 두 개가 굉장히 잘 복합적으로 섞여가지고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이 디자인 공부 조금 하고 뭐 인턴 조금 하고 그런 경험들이 다 조각조각 퍼즐처럼 뭔가 흩어져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게 뭔가 뭉쳐가다 보니까 굉장히 큰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래서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해야 되는구나. 그때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되게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데 뭔가 좋아하는 것들 그게 정말 내 꿈과 관련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거라도 뭔가 계속 하다 보면은 그게 나중에 하고 싶은 일에 있어서 좀 큰 도움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강연을 총 이렇게 좀 길게 하면서 좀 느꼈던 건 저랑 여희랑 아까부터 똑같은 얘기긴 하지만 저도 항상 하는 고민들이고 저도 미래가 불안하고 저도 제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25살인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느끼는 그냥 얘기를 진솔하게 한 거고 너무 나쁘게 좀 봐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SK텔레콤 선배 박람회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전 선배의 공돌이 용달이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후배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큐레이션 기업 제주상회의 고선영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너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는 누가 봐도 평범해요. 딱히 특기나 재능 같은 것도 없고요. 이런 제 안에도 잠재력이나 숨겨진 기회 같은 게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제 안에 잠재력이나 숨겨진 기회 같은 건 당연히 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누구에게도 100개씩은 있습니다.
단지 모를 뿐이에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좀 진짜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고 그것을 아주 사소한 것이어도 괜찮아요. 다 손으로 한번 적어보면서 정리를 하다 보면 나는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잠재력을 갖고 있고 내 속에서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인지를 저는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기회는 어떻게 판단하는 건가요? 선배님의 안목을 배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제가 안목 있는 사람이라고 누군가는 생각해 주시는 게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요. 사실 기회라는 거는 진짜 우리를 둘러싼 공기 중에 엄청나게 섞이지 않고 부유해 있는 게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볼 수 있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있겠지요. 기회는 누구에게나 오는데 그것을 이제 잘 잡으려면 저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만의 어떤 원칙? 이런 거를 좀 정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그 일을 시작할지 말지에 대해서 판단하는 그런 기준이 약간 엄격하게 있다면 그렇다면 그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3가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되게 간단해요.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이 일이 정말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나의 일뿐만 아니라 사실은 말과 행동, 이런 생각 이런 것들도 자기한테 맞는 그런 좀 몇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좋은 기회인지 안 좋은 기회인지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기회발굴 선배 고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20대 누구나 내가 바라던 내가 될 수 있도록 만나지 못해도 더 잘 볼 수 있게 떨어져 있어도 더 가까이에서 같이 가겠습니다. SK텔레콤